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함수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었죠. 그래서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f 인버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한 거죠. 다 그렇게 구해졌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루는 함수가 2차 함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 증가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감소만 하든지 y는 x하고의 교점은 증가함수 y의 교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가 3차 함수만 되더라도 아직 배우지 않았죠. 이거는 고2 때 배웁니다. 3차 함수만 되더라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말은 틀렸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보면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이건 안 돼요. 모든 실수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증가하는데요. 여기 증가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증가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는 감소하는 게 나오죠. 그죠?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럼 감소함수도 마찬가지겠죠. 감소함수는 이렇게 단조롭게 감소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증가함수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게 x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y는 x가 지나가고 역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점이 여기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fx하고 증가함수인데 fx하고 y는 x가 있을 때 안 만나면 역함수하고 안 만나는 경우도 생기죠.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점이 생길 때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함수는 어떻게 그려봐도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감소함수는 말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게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입니다.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자, 이게 y는 x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교점이 y는 x 위에 안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감소함수일 때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특징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여기 교점이 몇 개 생기나요? 하나, 둘, 세 개 생기죠. 감소함수에서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첫 번째 무조건 홀수게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두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y는 x를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하나 생기고 만약 교점이 또 다른 하나가 a, b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역함수를 구하는 순간 b, a를 지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개 생기고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두 개가 생긴다면 교점이 이쪽에도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수게 생기게 됩니다. 그 홀수계 중에 하나는 반드시
y는 x 위에 있습니다. 되겠죠? 다시 홀수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 만약에 3개 생긴다면 이쪽에도 3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기 생깁니다. 총 7개 생기죠. 그래서 무조건 홀수계가 생기는 거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y는 fx가 a, b를 지나면 y는 fx가 b, a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질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가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여기가 b, a가 되는데 그죠? fx가 여기를 지나면은 반드시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얘와 얘는 쌍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증가함수가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무조건 y는 x 위에 있느냐? 그 말은 잘못됐다. 그죠? y는 x 위에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 이 두 개는 쌍으로 생기게 된다. 그래서 홀수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질들 꼭 기억하세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문제로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죠? 답은 1번 나와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fx 보이시죠? 이거와 fx와 f 인버스 x는 같다의 모든 실근의 합입니다. 두 그래프의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소리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y는 x랑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보기의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fx는 꼭지점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은 x제곱 빼기 2x에다가 플러스 1에 빼기 1이 되고 자, 정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꼭지점 1,3이죠. 대략 이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는 걸 딱 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전체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만 여기 1,3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 자체가 딱 보자마자 감소함수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지나가고 여기 교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생기죠. 그리고 이 점과 반드시 대칭으로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3,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는 3,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의 기존에 풀던 요거와 y는 x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좌표일 거고 이 점과 이 점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차함수 그려보게 되면 역함수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뭐 대략 이 점, 이 점을 지나는 무리함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기 때문에 1, 3 그리고 이 점 구해야 되겠죠. 이 점은 얘와 y는 x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와 y는 x랑 같다고 놓고 마이너스 2 곱하면서 정리해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 3 더하고 루트 5를 더해주게 되면 1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리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여기 지금 손으로 그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요 점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방금 개념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18년도인가 19년도 아마 출제가 됐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방금 내용도 좀 필요한 거죠. 자, 보시면은 fx가 나와 있고 역함수에 대해서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3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부터 벌써 이제 눈치를 까야 되겠죠. 그 교점 x좌표는 각각 이렇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 말 뜻은 fx 자체가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점의 좌표는 무조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점의 x좌표가 이렇대요. 그 말 뜻은 마이너스 1이면 y좌표도 마이너스 1이겠죠. x좌표가 1이면 y좌표도 1일 수밖에 없습니다. x좌표가 2가 되면 y좌표도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뜻은 fx가 이 세 점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증가함수일 때는. 그러면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 1,1은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c 플러스 2분의 5가 1 돼야 됩니다. 그 말 뜻은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소리겠네요. 그 다음 2,2도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4c 플러스 5가 2가 돼야 되고 여기서 c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생기면서 증가함수는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소함수밖에 남은 게 없죠. 자, 감소함수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y는 x가 이렇게 있을 테고 좌표의 형태를 보세요. 세 개를 딱 보면은 1이 가운데 있죠. 그 점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1,1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일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1, 얼마 그 다음 2, 얼마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a라고 본다면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a 자리에 2가 들어와 있죠. 결국은 좌표가 마이너스 1, 2와 2,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1,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보게 되면은 c 플러스 2분의 5가 1 돼야 됩니다. 그 말 뜻은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2를 여기 대입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될 테고 그 다음 2,1은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하면 4c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면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미지수가 2개 남아있죠.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일러나 같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가 자 c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 뜻은 a 더하기 b가 얼마 돼야 된다는 소리죠?
A 더하기 B가 1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버리면 되겠죠. 그대로 밑에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다라는 걸 적어주게 되면 더해버리면 2B가 3이 되고 B 값이 2분의 3이 되겠죠. B 값이 2분의 3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나왔죠. 자, 이때 2A 더하기 4B 빼기 10C입니다. 2A 더하기 4B 빼기 10C. 자, 2A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4B 6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C.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곱하게 되면은 15가 되겠죠. 답은 2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